이번 강좌의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용도 지구가 지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지정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고, 그 국지적 지정하는 것은 조례로서 행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례가 아닌 다른 법이 있고 또 이 법이 있다면 그 법도 적용받는다는 걸 꼭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지정 자체는 분명히 뭐로 정한다 그랬죠? 원칙이 있다 그랬죠?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1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10개가. 그 중에서 이제 지정하는데, 이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군을 정하지만, 자, 뭐가 있냐면, 세분화가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세분화 가져올 때 세분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고, 조례가 세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분화 되는 건데, 세분화가 안 되는 것은 방화 지구만 세분화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세분화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뭐와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역사, 문화, 미관, 지구와, 역사, 문화, 미관, 지구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는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 문화, 미관 지구는 말 그대로 건축물 중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이다.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는 쫀이라고 했죠. 쫀.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등이 있는, 알겠죠? 시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랑 구별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랑, 또 공용 시설 보호 지구랑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 시설물은 전방부대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요. 보안상 그거 하는 것이고 공용 시설은 공공의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것 가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다음 방제지구가 있었죠. 방제지구는 자연방제가 있겠고 시가지 방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방제는 토지 이용이 낮은 곳으로서의 대개 이제 절개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건축 제한하는 거고, 시가지 방제지구라는 것은 토지 이용도가 높고 사람들이 높은 데 시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져가는 것 중에서 세분된 것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 조례로서 세분도 있고 추가 세분도 있고 신설도 할 수 있다,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세부는 뭐가 있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추가 세부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민 특별한 거고, 신설할 때는 법정 외의 것, 앞에서는 10가지 외의 것을 신설하는데 3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우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행위 제한할 때 그 행위를 갖다 제한하는데, 제한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는 건 이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국지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5가지를 배웠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공항시설보호지구는 1차적으로 항공법에 의하고 조례가 허용하면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칠학지구는 자연칠학과 집단칠학인데, 이 자연칠학은 용도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거 대한민국과 똑같아야 되니까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따라가고, 집단칠학은 개발제한구역진입관리관 특별조치법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럼 이 개발진흥지구는, 자, 이것은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계획이 있다.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럼 거기에 의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조례에 따라간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을 배웠는데,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도, 개시, 입 그랬는데,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데, 공유수면 플러스 인접 토지를 갖다 지정하는 것이다 그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다 그랬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하는 것으로서 이 개발제한구역 그것뿐만 아니라 보안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5년에서 20년으로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유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국토장관 거였는데 시도지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럼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국가계획은 포기할 수 없죠. 국가계획 관련 것은 국토장관이 갖고 있는 거다 그랬었고, 이제 여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배울 것은 여기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과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다음 강좌에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한 것이 이번 강좌의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여기서 꼭 중요할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간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고요. 다시 이것이 생각 안 되면 다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